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로 끝났습니다. 맨시티는 유효 슈팅 개수가 18대 1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고 경기 전체적으로 토트넘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경기 결과가 더 충격적인 이유는 토트넘의 홈 경기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5연승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맨시티는 토트넘을 상대로 한 번도 득점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리그 중위권 수준의 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날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또 다른 주력 선수인 메디슨의 출전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장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맨시티는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토트넘을 압도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맥을 잡지 못하며 전반 막바지와 후반 초반을 제외하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토트넘의 수비진인 반더백과 로메로는 맨시티의 공격을 어렵게 막아냈고 맨시티는 슈팅을 해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토트넘 홈 경기에서 맨시티가 득점하지 못하는 징크스가 여전히 발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 43분에 판더베이크 골문 근처에서 튕긴 공을 수비수 나단 아케가 골로 연결시켜 맨시티가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로 맨시티는 토트넘 홈 경기에서 6년 만에 승리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이전 시즌에는 트래블을 달성하며 모든 것을 이룬 펩 감독이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소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이 이날 경기에서 이루어졌고 맨시티가 토트넘을 1대 0으로 이기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기 전반부터 맨시티는 강력한 공격을 펼치며 토트넘을 압도했습니다. 그에 반해 토트넘은 좋은 공격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였고 맨시티의 수비에 막혔습니다. 이로써 맨시티는 토트넘 원정에서의 징크스를 깨고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도 불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리그컵에서 플럼에 패배하여 첫 경기부터 좋은 출발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FA컵에서도 맨시티에 패배하며 탈락하였습니다. 이제 토트넘에게 남은 대회는 리그뿐이며 다양한 통계들을 보면 토트넘이 리그에서 우승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사실상 토트넘은 17년째 무관에 돌입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경기를 돌이켜보면 점유율 43%를 기록한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공격진 퀄리티가 문제였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이날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원톱으로 두고 베르너와 브레넌 존스, 쿠루셉스키를 공격 2선에 배치했는데 이는 손흥민의 영향력을 대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골을 넣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간결한 원투 패스가 흐름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흥민은 기민한 원터치 패스로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슈팅을 한 번만 시도한 결정적인 이유는 공격을 매끄럽게 이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메디슨이 교체 투입되자 팬들은 기대감을 봅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경기 종료까지 공을 단 6번만 터치하고 낮은 평점을 받으며 토트넘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메디슨 선수의 부진과 관련하여 팬들은 그의 역할이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메디슨이 부상으로 복귀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공을 잡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슨의 부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공을 잡는 능력보다는 다른 측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에서 그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메디슨은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에서 주로 다이렉트 패스를 사용하며 압박 상황에서 물러나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메디슨의 다양한 공격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이 상대 지역에 위치하면서 상대 수비에게 신경을 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팀의 공격에 인류 역할을 하고 상대 수비를 혼란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손흥민이 창출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고 메디슨 또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리그 중위권 수준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펩 감독의 반응도 주목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정상권 팀과의 힘든 경기였다. 우리는 열심히 뛰었지만 너무너무 늦은 시간에 실점하고 말았다. 맨시티가 우리보다 나은 팀이었다면 패배를 인정했다 라고 말했으며 손흥민의 공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펩 감독은 손흥민이 없었기에 우리는 끝까지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축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농담과 함께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 현지 팬들이 손흥민을 응원하는 모습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팬들은 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손흥민에게 제발 빠르게 돌아오길이라고 외쳤으며 손흥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팬들은 손흥민과 8살까지 종신계약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의 미래가 없다며 맨시티의 공격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손흥민을 다양한 포지션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기를 시청한 사람들은 손흥민의 스피드가 그리웠다고 말했으며 손흥민의 초반 가속력은 유니크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떠날 것이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아시안컵은 손흥민에게 매우 중요한 대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한다면 다음 아시안컵 때는 30살 중반의 나이로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흥민은 전성기에 우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려운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대표팀과 클린스만 감독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을 염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 제작자에게는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